안녕하십니까. 뉴코리아 방송 주요셉의 이슈와 진실입니다. 진행을 맡은 주요셉입니다. 저는 앵커 유기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대표님은요? 저도 잘 지내는데요. 예. 오늘 얼굴이 환해 보이시는데 좋은 일 있으십니까? 매일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매일 좋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한 주제인 것 같은데 일반인들은 예. 잘 모르지만 좀 이렇게 남녀 갈등이 네. 극단적으로 치우쳐 있는 부분을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타이틀은 남자와 여자 앙숙인가라는 주제로 다루는데 앙숙이요? 남자 여자가 앙숙이라고 보십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앙숙인 것 같아요. 네, 앙숙이고. 네네. 근데 서로가 적으로만 놓으면은 어렵겠죠? 그렇죠. 남자가. 앙숙끼리 어떻게 결혼해요? 그렇죠. 네. 결혼이라는 거를 생각하고 염두에 두면 남자와 네. 여자는 적으로만 둘 수 없는데 그렇죠. 근데 요즘 20대들, 30대들 젊은 층에서는 네. 남자와 여자는 서로 적이고 타도의 대상이다라고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타도라고 그러셨어요? 타도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예. 아주 극단적으로 심한 것 같아요. 예. 저희들은 뭐 이렇게 부드럽게 쓰려고 하지만 이미 용어들이 예. 이제 심각한 용어들, 거친 용어들이 막 나오는데 예. 우리가 이제 차차 살펴보기로 하고요. 네. 자, 오늘 화면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뭐 결혼은 혐오스럽다. 네. 비혼 관심도가 220% 증가. 네. 예. 지금 우리가 또 결혼 문제, 저출산 문제 다뤄봤잖아요. 네네. 우리 사회가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비혼에 대해서 결혼을 네. 하지 않는 것을 이제 예. 비혼이라고 그러는데 비혼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저럴 바에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겠다. 예. 이런 현상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건강해 보이지는 않아요, 사실. 네. 예. 다 상처가 많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여서. 예. 그러게 말입니다. 네네. 우리 사회가 각박해지는 원인 중에 하나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서로를 배려하거나 존중하지 않고 네. 일방적으로 내 입장만 생각하는 거죠. 내가 피해자니까 네. 당연히 가해자를 설정해서 그 사람을 한 사람인 경우일 수도 있는데 예. 특별한 경우도 예. 있는데 일반화시키는 거죠. 일반화시켜서. 이제 그거를 네. 이제 잘못됐다고 하는 광의 네. 일반화라고 네. 표현하지 예.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이런 잘못된 문화가 팽배한데 네. 작년에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이슈가 있습니다. 예. 사실은 일베부터 오아마드, 예. 여러 가지 한남충, 김치녀, 상상할 수 없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예. 작년 5월 19일 날에, 홍대 누드 몰카 사건이 벌어졌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누드 몰카요? 네. 사실 제가 저기 언론에서 많이 다뤄졌다고는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좀 네.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 홍대 누드 모델 네. 뉴스 시간에 네네. 누드 모델인데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워낙은 그런 누드 모델 같은 경우는 사진을 찍어서 외부로 유출할 수 없는데 남자든 여자든 네. 그런데 예전에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여성이 남성 모델을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상에 올려버린 거예요. 여성이 남자 모델을요? 그렇죠. 예. 그러고 나니까 예. 발칵 뒤집혀지고 그렇죠. 사회 이슈가 되고 경찰에서도 바로 수사가 들어가서 네. 바로 이제 저분을 처벌하려고 하는 형사처벌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네네. 그런 것이 이제 언론에 보도되니까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좀 불공정하다고 본 거죠. 왜 불공정한가요? 그 여자분이 잘못했는데. 물론 그렇죠. 네. 그렇게 하나의 케이스를 놓고 보면 남성이 저런 일을 저질러도 당연히 처벌이 네, 되죠. 네. 여성들이 저런 일이 해도 당연히 처벌이 네. 되죠. 근데 여성들의 지금까지 입장에서는 예. 남성들은 그런 잘못, 특히 하나 예를 들면 네. 저도 남자지만 싫어합니다. 한 번도 안 들어간 그 소라넷이라는 게 있어요. 소라넷이요? 네, 네. 음란 사이트를 동영상을 올리는 네네. 아주 정말 외국에다가 서버를 둬서 악질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처벌이 됐죠. 네. 근데 저런 것들을 계속 경찰에 신고를 해도 수사를 안 하고 네. 10몇 년을 끌어왔다. 그래놓고 뒤늦게 처벌한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네. 그럴 경우에는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네네. 저렇게 남성이 피해자가 됐다고 할 때는
경찰이 즉각 수사에 들어가니까 이걸 보면 공정성에 위배된 불공정한 문제가 아니냐. 오해의 소지가 있네요. 그렇죠. 예. 지금까지 그렇다면 예. 그런데 경찰에서는 뭐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해명을 아. 했습니다. 전혀 그런 적이 없다. 그런 적이 없다. 그리고 예. 어떤 경우든지 예. 저기 외국에 서버를 뒀기 때문에 예. 잡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 음. 왔다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여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한 가지 문제, 저 한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여러 사건을 놓아서 볼 때는 여성들의 입장에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여성들이 가해자일 때는 바로 그냥 형사처벌로 가니까 네네. 이런 여성들 입장에서는 불공정하다고 봤다는 것이 어떤 잠재적인 어떤 불만이 폭발된 사건이고 홍대 누드 몰카 사건이 벌어졌는데 좀 억울하네요. 들어보니까. 네, 그런 면도 네. 있을 수 있어요. 네네. 뭐 지금까지 경찰이 그렇게 아니다 하더라도 그렇게 평가받을 만큼 네. 여성들이 피해자가 됐을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은 그 내용을 갖고 수사를 본격적으로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여성들이 피해자가 됐을 때는 오히려 여성들이 좋아서 피해를 본 거 아니냐, 네. 뭐 상간 사건 아니냐 이런 예, 식으로 자꾸 예, 여성들을 몰아갔던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이 그동안 상당한 불만을 품었고요. 이것이 6차까지 이게 집회가 이제 이뤄졌는데 6차까지 집회가 열렸어요. 네, 그래서 여성들이 저 1차 집회가 5월 19일에 있었는데 12,000명 정도가 해외역에서 네. 이제 폭발한 거죠. 그것이 약간 휘발성 있는 주제죠. 예. 굉장히 그 여성들의 불이익은 이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네. 이런 쪽으로 네. 1차 5월 19일, 2차 6월 9일, 3차 7월 7일, 4차 8월 4일, 네. 그 다음에 5차는 10월 6일, 그리고 지난해 12월 달에 12월 22일 날, 네. 6차 광화문에서, 그때 광화문에서도 2번 했는데, 최근에 있었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마지막 집회는 11만 명이 동원됐다. 자체 축계죠. 자체 동원이 아니라 참여 인원이 11만 명이나 참여했다. 자, 이런 일을 통해서 보면 여성들이 이제 이렇게 뉴시스 기사를 봐도 네. 편파 수사에 대한 그동안의 불만이 폭발이 된 것이다. 예. 그리고 해화역에서 시작했지만 광화문에까지 진출해서 사실 광화문이라는 장소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장소로 지금 인식되고 있나요?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면 허브죠. 모든 걸 그렇죠. 중심이죠. 약간 정치 집회 그렇죠. 성격이 있죠. 네. 우리 사회 문제, 이런 네. 정치 이슈를 갖고 주로 다루는 것이 광화문인데 네네. 광화문에까지 2번이나 진출해서 크게 여성들이 참여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고 정치권에서도 많이 반응을 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여성들에 대해서 여성 원한을 정부를 겨냥해서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공격까지도 막 이렇게 있어서 막 비하하고 재계라는 말이 뭐냐 하니까 뭐 사람 이름을 따서 재계면 자살해라 뭐 이런 극단적인 표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이런 용어까지 막 나오는 걸 보면 오히려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전혀 20대들은 그렇지 않은데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자, 여성의 입장에서 우리 앵커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사건이 벌어진 우리 사회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사실 그동안 여자가 사회 또 온 세상의 반을 지금 차지하는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굉장히 약자가 돼버려요. 그리고 뭐 최근에는 뭐 리벤지 포르노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정말 철없는 그 남자의 그 악행이 한 여자 인생을 완전히 밟는 거를 생각해 볼 때 여자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분노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개인의 경험이 이제 축적이 돼서 광장으로 나올 때는 개개인의 분노가 이제 한꺼번에 폭발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여성들이 각 분야, 각 영역에서 좀 불이익을 당했다는 요소가 있다고 보았을 때 불안감이 있었는데 그것이 마땅한 출구를 찾지 못하다가 저 사건, 홍대 몰카 사건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일어났다. 그렇게 이제 여성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또 한편 남성의 입장에서 보면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저 사건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그렇죠? 저거 만약 남성이 저런 일을 저질러도 당연히 처벌이 돼야 되죠. 그렇죠? 여성이 저런 일을 저질러도 당연히 저건 처벌을 돼야 됩니다. 그렇죠. 저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되는데
여성들이 이 사건을 다른 피해자 사건과 다 엮어서 네. 똑같은 사건이라고 동일시에 빠졌어요. 이걸 동일시 오류에 빠질 수 있다고 보는데 네네. 그 모든 것이 똑같은 남성들의 그런 문제가 엮여져 있는 상황이랑 내부적인 불만을 저기다 얹혀서 폭발시켜서 여성들이 피해자라고 봤다는 인식 자체가 네. 조금 지나친 확대 해석이 아닌가 싶은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시각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는 그 해석에 네. 동의하고요. 그래요? 근데 이제 그렇게 지나친 확대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우리 사회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네, 싶어요. 네. 맞습니다. 네네. 사실 저희가 이 방송하면서 이 주제를 다루는데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네. 어느 한쪽의 입장을 지지하고 반대하겠다는 게 아니라 네. 이러한 극단적인 양극적인 서로 대척점에 서 있는 시각들이 네. 사실은 우리 사회를 좀먹고 있고 우리 그렇죠. 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파괴시키고 그렇죠. 네.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국가 부도 위기까지 처한 저출산 문제, 네. 또 결혼하지 않는 미혼자들의 문제가 이게 심각한데 심각합니다. 이제 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접근하려고 하는데 접근하지 않고 너무 지나치게 한쪽에 치우쳐 있고 적으로 보면 네. 남성도 여성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렇죠. 또 여성도 남성에 대해 분노의 감정을 갖게 되고 그렇죠. 이러면 네. 서로를 정상적으로 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색안경을 끼고 본다는 네. 거죠. 네. 그리고 네. 상대방의 얼굴에다가 흉악한 그림을 네. 그린 그 탈을 씌워놓고 네. 저 무서운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여자는 다 어떻대, 네. 남자는 다 어떻대 이렇게 네. 잘못 왜곡되기 때문에 네. 우리 사회 문제가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남성과 여성이 서로가 좋은 파트너십을 맺어야 되는데 네. 그런 것이 점점 훼손돼 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해화역 시를 보면서 네. 네. 여성들의 분노에 대해서 일면 이해가 되는 면도 있었고 네. 사회 구조적인 문제는 네. 고쳐야 되겠지만 네. 저런 식으로 똑같이 분노를 폭발시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좀 뭔가 내부적으로 옮아가고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불건강성이 네. 있지 않나 싶어요. 네. 이런 말씀 여성 입장에서도 어떤 마음이 드셔요? 동의하시는 부분도 있으시죠? 저들의 분노의 일부는 제가 동의해요. 네. 그렇지만 너무 과격이란 말이 옳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네. 극단적인 면에 있어서는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지나친 면이 있었다. 네네. 자, 이제 그 이후로 또 이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네. 우리가 해화역 시위가 막 이제 불을 붙이고 심화되는 가운데 네. 작년 몇 달 안 됐죠. 2달 전입니다. 바로 11월 15일 날 새벽에 주점에서 이수역 폭행 사건이라고 그래서 그날 전 언론을 뒤집어 엎은 큰 사건이 벌어졌어요. 여성이 피해자가 돼서 피를 흘리는 이런 사진이 막 뜨니까 네. 가뜩이나 이 해화역 사건 해화역에서 이런 시위하는 것이 있던 상황인데 네네. 이런 몰카 사건으로 인해서 여성들이 불이익을 받아서 막 억울한 문제를 폭발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이수역 폭행 사건이 이제 터져 나온 겁니다. 여성이 지금 구타를 당한 건가요? 그렇죠. 일단 네. 폭행이 일어났으니까 네. 여성들만의 그 피해자된 상황 그리고 피 흘리는 그런 피 흘려서 네. 피를 닦은 그런 네. 수건 네.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올라오니까 네. 이제 끔찍하죠. 저 내용만 보면 여성들이 너무나 일방적으로 피해를 본 것 같다. 남성들이 여성들을 집단으로 폭행한 것이 아닌가. 이런 야만성을 갖고 있는 남성들을 좌시할 수 없다. 그래서 청와대 청원에 올라왔는데 얼마 되지도 않아서 네네. 그냥 바로 15일 날이면 저게 이제 청원이 시작이 되면 이제 하루 정도 이제 시차가 있죠. 네. 외국의 사이트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이런 거는 하루 정도 한국이랑 시차가 있는데 네네. 이게 당일날 올라오는데 벌써 30만 명이 넘었어요. 네. 청원을 해본 사람들 알고 동참해본 분들 아는데 혹시 네. 저거 해보셨나요? 청와대 청원? 저는 안 해봤어요. 안 해봤죠. 저런 네. 거는 이제 관심 있는 이슈가 있으면 청원을 그렇죠. 하는데 네. 사실 10,000명, 20,000명 올라가기도 쉽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10만 명만 올라가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네. 하루 사이에 30만 명이 올라갔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청원을 했어요? 왜냐하면 네. 일방적으로 여성이 당했잖아요. 네. 여성이 일방적으로 막 분노를 일으킬 정도로 여성이 피를 흘릴 정도로 맞았다는 거는
이건 제가 봐도 제가 딸을 갖고 있다고 그래도 저건 용납이 안 되죠. 우리 딸을 누가 때리냐. 맞은 이유가 여자라는 이유로 맞은 거예요? 아니 그렇죠. 이제 남자와 여자가 예. 이제 술집에서 이제 서로 충돌이 일어났는데 네. 여성들이 어쨌든 힘이 약하니까 일방적으로 더 많은 남성들한테 집단 폭행을 당하는 게 아니냐. 네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네. 그랬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제 나중에 이제 화면 상단 우측을 보면 이 동영상이 그때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그 나중에 CCTV 화면이 이제 동영상이 이제 공개가 된 거죠. 저 화면을 보면 저 내용을 보면 여성들이 먼저 시비를 걸고 욕을 퍼붓고 막 그랬던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술이 취했나 봐요. 네, 이제 여성들이 먼저 술을 취하고 남성들도 술이 취했겠죠. 네. 이게 남성들이 일방적으로 여성들을 막 머리 짧아갖고 막 심지어 머리 짧았다 해갖고 막 그것 때문에 막 폭행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여성 혐오 아니냐 그렇게 봤는데 오히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성들이 먼저 남자를 조롱하고 비웃고 막 그랬군요. 심지어 육두문자까지 써가면서 하니까 남성들이 이제 폭발이 일어나서 서로 때리고 막 그러다가 양쪽 폭행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여성이 크게 다친 사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쪽으로 나왔냐면 이 성대결이 일방향으로 남성이 여성을 때린 거라고 봤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었고 오히려 여자가 먼저 시비를 걸고 욕을 하고 남자를 툭툭 치기도 하고 뭐 요즘 뭐 옛날 같으면 좀 일어나기 어려운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사실 이 사건의 본질은 남자 여자의 대결이 아니고 술 취한 사람들끼리 시비가 붙은 거네요. 단순 폭행 사건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양쪽에서 진영으로 본 거죠. 이게 여성이 보는 피해자다. 남성의 가해자다. 이런 식으로 진영 논리로 이제 싸움이 벌어지니까 이게 막 걷잡을 수 없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싸움이 커지고. 그래서 심지어 뭐 일반 사건 중에서도 좀 큰 사건에서 피 흘리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경찰이 나중에 한 달 정도 후에 이 내용 한 달 반 정도 후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일시적 폭행 사건의 여성 한 분이 거짓말을 해서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미안하다. 경찰한테 얘기했고 또 경찰이 사과했어요. 양쪽은 쌍방 폭행으로 다 양쪽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일방 폭행이라면 그 폭행한 가해자만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쌍방 폭행이 되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쌍방 폭행이 됐는데 다음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걸 잘 합의하겠죠. 그렇죠. 서로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합의가 되면 이게 소취하가 될 수도 있는 거겠죠. 네, 그렇겠죠. 자, 그래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결국은 처음에 막 들끓었던 여론들이 좀 잠잠해졌고요. 또 이런 사건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해화역 그 시위도 광화문까지 진출했지만 이것도 조금 어쩌면 일단락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살펴봤는데 혹시 이 기사를 보신 적 있나요? 제가 이거 처음 봤어요. 그랬군요. 근데 지금 뭐 기사 내용은 20대 여성이 지금 대통령을 더 많이 지지한다. 여성들이 더 많이 지지하고 남성들은 이제 덜 지지하는데 특히 20대 젊은 층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문정부를 지지율을 상당히 떨어져서 20대 남성들의 지지율이 여성 지지율에 비하면 훨씬 떨어져 있다. 이런 것이 이제 나온 내용이거든요. 대표님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이게 말이에요. 요즘 제가 볼 때는 지금 현 정부 들어오면서 계속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여성 단체들 그런 행사에 가서 계속 페미니즘 대통령이 되겠다. 여성을 우대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를 계속 강조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그런 방향으로 여성들을 많이 배려하는 쪽으로 자꾸 이제 정책을 내려고 하니까 한국 남성들이 좀 불쌍하다고 저는 봐요. 20대 남성들, 지금 20대, 30대 남성들, 저희는 정말 대학 시절에 저는 50대 후반인데 낭만이 있었어요. 정말 그 시대에 대학을 다닌 사람들은 뭐 사회 이슈 갖고 운동도 하고 그러지만
이렇게 공부에 목을 매서 막 공부만 해는 공부벌레가 되듯이 네. 고등학생처럼 공부하는 이런 시대는 아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를 보면 기성세대로서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20대는 아무런 혜택을 남자라는 특권을 누려본 적이 네. 없는 세대라고 자기들이 보고 항상 불이익을 보고 더군다나 군대까지 가서 고생하고 네. 2년이라는 기간, 앞뒤 네. 다 자르면 거의 어떤 때는 3년이라는 기간을 손해를 보고 있는데 네. 출발선을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공정성을 위배되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자꾸 뭔가 부족하다고 자꾸 엄살을 떠는데 대통령이 거기에 지지하는 쪽으로 가니까 남성들이 너무 분노한 것이 아닌가. 네. 어떻게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앵커님은 이런 시각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20대 남성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여자들이 이제까지 느꼈던 그 박탈감을 지금 20대 남자들이 또 느끼는 것 같네요. 아, 예, 그렇군요. 예. 여성들도 과거에 박탈감 느꼈던 거예요. 여자들은 박탈감을 많이 느낍니다. 네. 물론 네, 그런 네. 것도 있어요. 사회 구조적인 문제. 네. 그러나 이제 우리 사회가 많이 좀 이렇게 개선돼 가고 있고 우리 그쵸. 사회는 네. 양성평등이 많이 이루어진 나라예요. 사실은. 그런데 아직도 일부 사회 구석구석에는 다 그렇게 네네. 평등의 문제에서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네. 그러나 지나치게 비약을 시키거나 극단화시킬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많이 발전된 부분도 있는데 20대 남성들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여긴 것이 아닌가. 네. 기성 정치권도 그렇고, 네, 그렇죠? 예. 무조건 젊은 사람들은 다 좀 진보적일 거다 보는데 20대 남성들은 진보적인 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보수적으로 회귀한 거로 보이는 거죠. 네네. 저런 걸 보고 정치권에서도 많이 반응을 하고 네. 좀 충격을 먹은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저런 네네. 보도가 나오고 이런 문제는 저는 공정성의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네네. 그 불이익을 당하는 분이 어느 한 특수한 계층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또 어떠한 직종에 있는 사람이든지 불이익을 당하고 불공정성으로서 계속 불공정한 대우를 당한다면 네네. 이거는 공정성이 위배되기 때문에 네.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개선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네. 근데 특별히 이제 20대 남성들을 그러나 현재 여성들은 적으로 놓고 보니까 계속 같이 공격하니까 네. 남성들이 너무나 거기에 분노를 느끼고 있고 네. 똑같이 여성들을 같이 맞싸우는 적으로 놓고 투쟁의 대상으로 보고 설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우리 사회가 너무나 원시 사회로 돌아가서 야만 사회로 좀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네요. 법이라는 네. 것, 사회 네. 질서 규범이 네. 불공정하면 그걸 개선시키면 뭐 좋은데 네.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을 정복의 대상, 네. 타도의 대상으로 보는 이런 좀 지나친 네. 과잉 보복의 원리, 이런 심리가 우리 밑바탕에 깔려 있지 않나. 네. 그래서 우리 사회를 볼 때 건강해야 될 우리 사회가 조금 위험한 요소가 많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저런 20대끼리 결혼하겠습니까? 서로 이성 배우자로 매력을 느낄까요? 어떨까요? 상대한테 뭐 매력을 느끼기 전에 제가 여자니까 뭐 남자는 나쁜 사람인데 왜 결혼을 하겠어요? 그렇죠. 예. 또 네. 남자 입장에서 네. 막 저렇게 공격당하는 입장에서 20대 남성이라면 네. 요즘 여자들 무서워서 어떻게 결혼해? 그렇습니다. 나는 혼자 예. 살래. 네네. 그래서 우리 네. 사회의 저출산 국가부도 문제의 위기가 네. 해결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심화되고.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적으로 보면 손해죠. 그렇죠. 이렇게 어부지리라는 게 있죠. 네. 남녀가 싸우는 사이에 그 틈으로 외국인을 막 유입시켜갖고 그렇죠. 이렇게 들어오겠다. 네. 그럼 우리 사회는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네. 네. 자, 오늘은 이 내용을 지금은 이제 잠깐 다뤘는데요. 네. 다음에 잠시 쉬고서 네. 2부 순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쉬고 다시 뵙겠습니다.